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산 증폭기를 사용해서 어떠한 전압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그러한 미분기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분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볼 텐데, 이 미분기라는 거는 어떠한 것을 값을 이렇게 쪼개주는 거를 이제 미분이라고 하죠. 보통은 어떠한 함수가 있으면은 그때 그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의미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변화량을 이제 보여줍니다. 변화량. 그렇다면은 어떠한 인풋이 들어가면은 이 인풋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미분을 하는 거겠죠. 물론 이 시간에 대한 변화량도 있겠지만 거리에 대한 변화량도 있고 어떠한 그 요소에 대해서도 각각 달라지는데,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리에 대한 변화량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각각 위치에 따라서 그 전압 차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약간 공간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산 증폭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미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됩니다. 이 연산 증폭기가 있는데 지금 이 마이너스 대모김이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대모김으로 저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와 지금 여기에 콘덴서가 들어감으로써 이 전지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죠. 이 부분이 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미분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방법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는 방법이랑 라플라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미분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VL, IL, IC, 근데 VC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VL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인덕터에서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덕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관계는 바로 커패시터에서 이제 사용되는 전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건데, 이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어떠한 이 커패시터 용량에 대해서 변화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그 다음에 이 전압의 변화량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이 된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이쪽이랑 이쪽이 지금 끊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드 방정식을 지금 A 지점이라고 치면은 A 지점에서 I1과 I2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I1과 I2를 더하게 되면은 제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저번에 했을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일 수도 있는데 같은 전류가 흐르는 거죠. 같은 전류가 흐르는데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더하게 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KCL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가볍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뭐 이 부분을 이제 KCL 노드 방정식 우리 사용을 할 텐데, KCL이 이제 뭐 I1에 대한 KCL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자, I1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 커피시터와 그 다음에 각각의 전압차에 의해서 이제 변화량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커피시터 값이 C1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대한 식을 우리가 적용하면은 전압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데, 전압 변화는 A에서 V인에 대한 값이 전압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번에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VA랑 VB는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상 단락인 상태에서 이제 단락이 됐기 때문에 0V가 됩니다. 0V가 돼서 우리가 이게 지금 0V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I2 같은 경우는 자, I2도 자, VA에서 Vout까지의 잔류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자, 이제 이게 VA가 0이므로 마이너스 Vout 자, R1분의 마이너스 Vout이 되고, 자, I1 같은 경우는 자, 보면은 마이너스 C1의 자, V인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I1 플러스 I2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자, 어떠한 식이 나타나면은 자, 마이너스 Vout R1분의 마이너스 Vout 마이너스 C1의 자, V인의 변화량은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자, Vout은 자, 마이너스 R1 C1 곱하기 자, V인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R1과 C1이 비례가 되는 미분기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정리한 게 선생님이 이거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식을 세웠을 때 KCL 노드 방정식을 세운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두 번째로 해석하는 방법은 바로 라플라스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라플라스 해석하는 방법은 결국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이고 뭐 여러가지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라플라스 방법은 보통 0초 이상에서의 변화가 이제 확인이 가능할 때 라플라스 방법을 많이 사용됩니다. 만약에 이제 막 마이너스 초나 아니면 밑에 이제 0보다 더 작은 초가 있겠죠. 마이너스 3초나 이런 부분의 변화가 있게 되면은 라플라스는 사용할 수 없어요. 라플라스 사용할 수 없는데 라플라스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액턴스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 리액턴스 값을 우리가 XC라고 하면은 리액턴스 값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리액턴스 값은 주파수와 그 다음에 C1을 곱한 상태의 분의 1이 바로 리액턴스 값인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은 SC1분의 1이에요. SC1분의 1이 라플라스로 해석이 돼서 실제로 이제 얘가 XC가 돼서 KCL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항처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썼는데 이 부분은 당연한 거니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해서 지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짜이는 거예요. 어떠한 VA와 V인의 차이와 XC 플러스 그 다음에 R1 VA 마이너스 Vout이라는
0이라는 KC의 노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죠. 정리를 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s r1 c1 v-in이 v-out이란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라플라스에서 s는 우리 변화율을 의미를 합니다. 변화율을 의미를 해서 자 똑같이 -r1 c1의 v-in의 변화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라플라스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옛날에는 라플라스와 미분을 동시에 섞어서 사용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이걸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을 하거나 뭐 외워도 돼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모양이 많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아 이건 미분기다, 미분기고 이 식을 쓰면 정답이 나오겠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은 이제 적분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적분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적분기도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적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적분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적분이란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싸는 겁니다. 어떠한 그 변화율이나 어떠한 그 위치에 있는 걸 쌓아 가지고 그 넓이나 뭐 어떠한 평면적을 구하는 게 적분기죠. 적분기인데 흔히 얘기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S 썸에 가깝죠. 적분 기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됩니다. 뭐 시그마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이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산일 때 보통 시그마를 우리가 사용하고, 자, 이 적분 기호 이제 인테그랄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연속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뭐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은 이제 아무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결론은 계속 더하는 거다. 누적을 시켜서 더하는 어떠한 기계다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다시피 자 우리가 이렇게 적분기를 이제 만들 텐데, 적분기는 아까랑 다르게 자 시원이 여기에 붙어 있죠. 자 마이너스 대먹임을 하는 데가 시원이 자 이쪽에 붙어 있는데, 아까 해석처럼 보면은 자 A 지점이랑 B 지점이 이제 단락이 돼가지고 가상 단락을 하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고. 자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자 B가 우리 0V니까 자 이 친구가 지금 0V라고 계산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미분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라플라스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라플라스 먼저 미분 방정식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이제 VA랑 VB는 0이고,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I1과 I2가 자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가는 전류죠. 나가는 전류끼리 더하면은 0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전류 보존의 법칙이랑 똑같은 건데, 들어온 전류대로 나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모든 나가는 전류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R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 A 지점에서의 전압과 그 다음에 이 나가는 쪽에 전류 있죠. 자, 전압광이 이렇게 생긴다면은 들어오는 쪽에 전압과 나가는 쪽에 그 전압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류로 이제 나눠주면은 V는 이제 IR 또는 I는 R분의 V라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I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방정식 또한 R2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커패시터의 전류는 자, 커패시터 용량이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커패시터의 관리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공식대로 이 전압이 지금 자, VA와 나가는 방향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을 이제 빼주게 돼서 이 I2에 대한 식을 결정을 해주면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이제 I1과 I2를 통해서 식을 만들어주고 그 식을 정리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런 식에서 지금 Vout은 우리가 미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Vout의 값을 알고 싶은 겁니다. 왜 알고 싶으냐면 보통은 어떠한 입력을 집어넣고 시스템에 이제 입력을 가져 넣죠. 근데 이 출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떠한 입력을 넣었을 때 그 시스템에 의한 출력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출력을 이제 어렵게 말하면 normalizing이라고 하고 또는 정규어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간략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Vout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적분이 필요해요. 적분. 양쪽에 이제 적분기호 인테그랄을 우리가 이제 씌워줘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자, R1 C1 분의 1 곱하기 자, 마이너스도 있죠. 마이너스 Vin이 지금 시간에 의해서 적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우면은 이 기존에 이제 이 녀석 있죠. 이 커패시터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던 초반에 전압이 있습니다. 그 전압에 의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해결했는데 이렇게 푸는 것도 좋고 자, 선생님처럼 라플라스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보면은 R1이 지금 이쪽에 있고 자, R2에 대한 식을 세우게 되면은 자, R1에 자, 처음에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I1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로 이제 변환된 리액턴스 값에 대한 그 특정 값을 자, 구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전류를 구하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SC1의 Vout이 I2에 대해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I1 플러스 I2는 0이라는 가정하에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지금 Vout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Vout은 마이너스 SR1 C1 분의 1의 V의 인값이다 라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화율을 뜻한다고 하는데 S분의 1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을 의미를 해요. 인테그랄을 의미를 하니까 자, 이 인테그랄을 의미해서 인테그랄이 돼서 우리 적분이 돼가지고 아까와 똑같은 식의 그 값이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똑같이 KCL과 그 다음에 뭐 전류의 특성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 거고요.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거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해서 선생님 설명을 한 거고 뭐 시정수법을 사용을 해도 되고 근데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래도 주축이 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적분기를 보게 되면은 이 적분기를 통해서 이 식이 있구나 이거를 알기만 하면 돼요. 솔직히 알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도 있어야 나중에 이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이 식이 나온다는 걸 알고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길 바랍니다.